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작성해 볼 텐데요. util.js 파일에서 get돌과 get을 가져와서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와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를 조금 더 짧은 함수로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 먼저 함수명부터 쭉 작성을 하면 좋을 텐데요. 이제 이름 짓기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JS Docs라고 해서 문서화를 할 수 있어요. 테마 설정하는 기능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능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내부 기능들을 만들어 가면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테마 변경 핸들러, 뷰타입 변경, 즐겨찾기 토글, 즐겨찾기 상태 설정, 기타 다양한 함수들을 모두 만들고 이벤트를 이제 돔 콘텐트 로디드 했을 때 바인딩을 해주면 되겠죠. 비포 월로드 시에는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역할을 딱 한 번만 할 겁니다. 비포 월로드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를 떠날 때, 그러니까 새로 고침할 때도 마찬가지네요. 새로 고침을 할 때 화면을 떠나잖아요. 이 화면을 떠날 때 그때 이제 한 번만 이 지금 상태들을 저장을 해주는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돔 컨텐트 로디드 이후에 이벤트들부터 바인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S 테마에 클릭을 하게 되면 테마 체인지 핸들러라는 기능이 동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테마 체인지 핸들러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의 기존에는 클래스가 라이트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 라이트 클래스에서 다큐멘트 엘리먼트 클래스 리스트 컨테인즈가 다크가 아니니까 다크라는 테마로 선택자를 찾겠네요. 상위에 있는 테마 요소가 있는지 검증을 한 다음에 여기 테마로 다크라는 게 클래스로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상위에 있는 HTML 클래스가 변경이 되면서 변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보이시나요? 화면이 전체적으로 다크 모드가 되고 라이트 모드가 되고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뷰 체인지 핸들러를 확인해 보면 타겟을 먼저 검증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버튼들을 각각 클릭을 했을 때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벤트 타겟 클로지스트 버튼이니까 이 버튼을 가리키고 제가 누른 버튼이 만약에 타겟이 없으면 리턴을 하고 만약에 지금 이미 그리드 형태인데 그리드 버튼을 계속 누른다고 해서 다른 동작이 발생하거나 이벤트가 발생해서 메모리 소모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리턴 처리를 하고 만약에 통과했을 경우 다른 뷰 타입을 클릭했을 경우 set 타입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면서 타겟의 데이터셋의 타입으로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드 형태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썸네일이 넘어가게 되고 리스트 형태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리스트 값이 넘어가겠죠. 기본 값은 썸네일인데 이제 리스트 값이 전달이 되겠죠. JS 뷰 체인지라는 요소에 액티브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클래스 리스트를 리무브로 액티브를 하고 아이콘이 액티브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뷰 타입을 전달받은 뷰 타입으로 바꾸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리스트 값에서 썸네일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픈 커뮤니티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JS 커뮤니티라는 클래스 선택자를 선택해서 클래스 리스트로 add로 액티브를 구현을 합니다. 만약에 오픈 커뮤니티라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클로즈를 하게 되면 클로즈 커뮤니티를 이제 동작을 하는데 커뮤니티를 여닫는 동작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필요하면 이 부분도 토글로 하나로 함수를 합쳐볼 수 있겠죠. JS 페이버릿을 찾아가 보면 좋아요를 표시하기 위해서 토글 페이버릿을 진행을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아주 짧은 함수입니다. 이벤트 타겟 클로지스트 버튼 태그가 없으면 리턴을 합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되었을 때 버튼 태그가 없으면 일단 리턴을 하고 버튼 태그가 있으면 클로지스트로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찾아요. 이렇게 형제 노드들이 있는 이 리스트가 있죠. 이 리스트 클래스를 찾아서 상위에 있는 리스트에 액티브가 붙어요. JS not working이라는 여러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요소들을 선택해서 스위치로 add event listener로 클릭, 그래서 not working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럼 이 구현 기능들은 메시지 박스를 띄우고 끝나요. 개인화 작업은 before load, 그러니까 화면을 떠날 때 저장을 해줘야겠죠. 현재 지금 액티브가 붙어 있거나 현재 테마로 지정되어 있는 클래스가 있거나 그리고 뷰 타입이 어떤 걸로 되어 있거나 하는 것들을 로컬 스토리지에 담습니다. 보면은 지금 클릭을 한 상태에서는 지금 로컬 스토리지에 변화가 없어요. 펄스 트루잖아요. 지금 초기에 붙어있는 true만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새로 고침했을 때 true, 펄스 트루로 바뀌었어요.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장된 것을 불러와서 돔 콘텐트 로디드에서 바인딩을 한 거겠죠. 테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라이트로 저장이 되어 있고 다크 모드로 변경을 해도 지금 당장 변경되지 않아요. 하지만 새로 고침하면 다크, 그리고 썸네일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로 바꾸고 새로 고침하면 리스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각 기능을 구현을 하게 되면 페이버릿부터 보면 전체 페이버릿 리스트를 가져와서 전체 리스트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전체 리스트를 다시 배열 구조분해 할당을 해서 하나씩 맵으로 순회를 하면서 이 리절트 값을 변수로 생성을 하는데, 맵은 새로운 배열을 생성하는 메서드예요. 순회를 하면서 액티브가 붙어 있으면 true인 거, 안 붙어 있으면 false이겠죠. 그 배열을 만든 다음에 리턴으로 JSON string 파일에서 리절트 배열을 문자열로 변경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컬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때는 이 배열 자체로 저장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항상 키의 값으로 로컬 스토리지에는 문자열만 받고 있죠. 그래서 문자열을 넘기기 위해서 JSON 메서드 중에 string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자열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다시 배열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JSON parse라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DOM 콘텐트 로디드 할 때 이걸 가져와서 다시 set active favorite을 호출을 해요. 그렇게 호출을 하면 이 favorite 상태를 다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아까는 이제 get active favorite 상태를 가져와서 로컬 스토리지에 담았다면 DOM 콘텐트 로디드 했을 때는 이 favorite 상태를 그대로 문자열로 가져왔으니까 JSON parse에서 가져와서 배열로 만들어서 현재 랭스가 있는지 체크하고 배열이 맞는지 체크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리스트 전체적으로 노드 리스트를 가져와서 반복을 하면서 이 리스트에 초기화를 해줘야겠죠. 액티브 클래스를 토글 메서드를 사용해서 주는데, 페이버릿의 인덱스가 지금 로컬 스토리지에 담겨있던 배열의 인덱스가 반복하면서 true가 들었는지 false가 들었는지 이게 할당이 되면 false이면 액티브 클래스가 안 붙겠고 true이면 액티브 클래스가 붙겠죠.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set active favorite과 set active favorite는 한 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다음에 테마를 바꿨을 때도 마찬가지로 HTML 요소에서 클래스를 가져오면 되겠죠. 제일 최상단에 라이트 클래스가 붙어 있다가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다크 클래스가 붙었다가 하는데요. 그때 로컬 스토리지에 담은 내용을 다시 DOM 콘텐트 로디드 할 때는 set 테마를 사용해서 해당 테마로 지정해 줍니다. 널리시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 테마 값이 비어있으면 초기 값은 라이트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set 테마를 보게 되면 이미 초기 값이 라이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출부에서 굳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정을 해주는 게 더 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HTML에다가 어트리뷰트로 해당 테마를 지정합니다. 그러면은 로드 되자마자 로컬 스토리지에서 가져온 키를 지정을 하게 되면 테마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바디 태그에 대해서 스타일을 비저빌리티를 히든으로 해두었어요. 이런 상태들을 모두 화면에 적용하고 난 뒤에 비저블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렌더링 되는 과정들을 모두 생략해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뷰 타입을 바꿨을 때도 이 JS 뷰 타입 클래스가 계속 변경이 될 텐데요. 그 값을 before allowed 때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가져올 때 마찬가지로 set 뷰 타입을 사용합니다. 함수를 재사용을 계속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뷰 타입만 넘겨주면 그 해당 뷰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는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set 뷰 타입을 두 군데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get 아이템으로 뷰 타입을 가져와서 set 뷰 타입으로 초기화를 하고 없으면 리스트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검색 기능을 마지막으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색한 내용만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구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축구와 농구만 나오겠죠. 그리고 수영이라고 검색을 할 수도 있겠고 축구만 검색을 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검색어를 입력을 하게 됐을 때 여기 서치 워드에 업데이트를 해줘요. 그러면 새로 고침을 해도 이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도 그대로 이 필터링 된 상태로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set search 함수를 호출하는데 윈도우 로케이션 서치라고 되어 있죠. 윈도우의 로케이션은 URL 주소를 뜻하고 거기 서치 속성은 현재 URL에서 물음표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URL에서 쿼리 스트링을 가져올 수 있는지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값에는 물음표 이하의 값이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크업에 메서드 get으로 사용해서 여기 폼에 인풋에 입력하는 searchword라는 네임으로 폼을 제출하게 되면 이 searchword라는 이름으로 이 인풋 값에 있는 내용이 쿼리 스트링으로 URL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것은 HTML 태그의 기본 기능이고요. 그래서 제가 축구를 검색을 하게 되면 searchwor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축구가 붙게 되고, 이 윈도우 로케이션 서치로 검색을 하는 것은 이 물음표 이하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를 검색해서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검색 쿼리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고 URL 서치 파람으로 이 서치 워드가 있는지 서치 워드라고 해가지고 서치 키워드를 가져옵니다. 만약에 없으면 리턴을 하게 되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겠지만, 만약에 서치 워드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이 getSearch라는 서치 아이디에 밸류를 가져옵니다. 이 밸류는 서치 키워드로 할당이 돼요. 그러면 지금 새로 고침을 해도 여기에 있는 축구가 여기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URL을 사용해도 이렇게 상태를 저장을 할 수 있겠죠. 전역 상태를 저장을 하고 개인화 옵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역 상태를 저장한 서치 키워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리스트를 스위치로 순회하면서 엘리먼트 쿼리 셀렉터에 타이틀 클래스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엘리먼트 쿼리 셀렉터 타이틀을 확인해서 텍스트 콘텐트가 이 서치 키워드에 포함이 되느냐. 구를 검색했을 때 축구랑 농구가 나왔죠. 타이틀 텍스트 콘텐트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치 키워드가 있는지 구가 있는지 찾아서 있으면 디스플레이 블락을 하고 없으면 디스플레이 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셋 서치를 여기에서만 호출하고 있죠. 검색하고 나면은 폼이 일반적으로 제출되면서 여기 상단 탭을 보면 새로 고침이 무조건 돼요. 여기 서치워드 키워드에 있는 쿼리 스트링이 그대로 이 값으로 할당이 되면서 바로 이 스타일이 지정이 되는 것만 구현이 되면 검색 기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현대적인 대시보드 구현을 통해 웹 개발의 핵심 기술들을 학습했습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리드와 플렉스를 활용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박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높였고 다크모드, 동적 UI 전환, 그리고 로컬 데이터 관리까지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술들을 다뤘습니다. 특히 그리드를 활용해서 2차원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구현을 하고 카드형, 리스트형 UI를 구현을 할 때 하나의 마크업으로 사용을 하는 방법도 익혔고요. 그리고 쿼리 스트링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폼 제출과 그 상태를 사용해서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서 실제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 고려사항들입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대시보드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구현하고 웹페이지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자 친화적인 웹페이지를 많이 개발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